녹화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공부해볼 기업은 CJ 대한통운 불확실성 해소를 기다린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CJ 대한통운은 이번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당사의 추정치는 부합하였으나 시장 기대치는 하회했대요. 그러니까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실적이 이 정도 나올 걸 예상했는데 시장은 더 기대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시장 추정치는 하회를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회사의 주가가 실적이 잘 나왔나 못 나왔냐의 기준은요. 시장이 기대하는 기대치를 상회했냐 하회했냐인데 기대치를 하회했대요. 어, 그러면 다음 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주가가 오르기 쉽지는 않겠죠. 이 부분을 보면 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택배 부분 영업이 얼만큼 증가했고 택배 부분 이제 많이 증가했던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YOY 11%, 영업이익도 YOY 95%. 그러나 문제점은 여기 밑에서 뭐 글로벌 매출 부분이죠. 예. 이 매출액이 증가한 이쪽이고 영업 손실은 6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했다고 하네요. 글로벌 택배 사업 종료 진행에 따라 글로벌 택배 사업을 했었는데 그걸 종료했대요. 이 부분은 영업 손실 122억이 확대되었고 올해 1분기에 태국 사업에 태국 택배 사업에서도 나올 예정이래요. 그래서 올해 1분기는요. 국내 택배도 파업 때문에요. 국내 택배 파업이랑 글로벌 택배 사업의 영향으로 다소 슬로우한 모습. 슬로우한다는 거는 결국엔 성장을 못하고 좀 이렇게 지지부진할 거라는 소리죠. 돌려 말하는 거죠.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익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국내 택배 부분이 불확실성이 지속으로 상반기에는 전사 실적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대요. 이제 국내 제일 문제인 국내 부분의 이 택배 파업이죠. 이 택배 파업이 얼마나 빨리 끝나냐 이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이커머스 물량의 고성장 및 택배 판가 인상을 통한 실적 방어, 글로벌 구조조정 이후의 하반기 기저효과 등은 지켜볼 필요가 있대요. 좋은 리포트는 아닌 거예요. 지금 실제로 안 좋고 미래도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구조조정 한번 보자 라는 리포트의 의견입니다. 목표가는 18만원 정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CL 부분, 택배 부분, 이 글로벌 부분, 이 부분이겠죠. 네, 이 부분 이렇게 건설 부분, 건설은 자회사겠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적을 한번 보면요. 확실히 이번 분기 실적이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했나봐요. 3천억, 영업이익은 한 1천억 정도,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500억 정도 나왔네요. 그렇네. 어, 일단은 멀티플로 봐야 될까요? 이 회사를. 어, 실제 멀티플로 보면 뭐 그렇게 높진 아니 그렇게 실적이 2분기에 적자 이 마이너스 500억 때문에요. 크지가 않아요. 400억 정도로. 70배 정도 되는데 내년의 실적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 계속 바닥을 길 거예요. 그러다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보이면 그때부터 좀 돈이 들어오겠죠. 한번 차트를 볼게요. CJ 대한통운 이 차트를 보면요 거의 바닥권이에요. 왜냐면 코로나 이전이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가까이 보면요 지금 여기 부분까지 한번 이번에 하락 때 터치를 한 거 볼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여기서 팁 같은 걸 하나 가르쳐 드리면요 이 빨간색 선이 지수예요. 지수, 코스피 지수. 근데 이 회사는요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이 회사가 하락했기 때문에 지수보다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잖아요. 결국에는 하락한다는 거는 전저점을 깨고 하락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분명 여기에서 지수가 한번 하락을 했죠. 음. 그때 이번엔 전저점을 깨진 않았지만 그 전저점 부분까지 하락을 했고, 여기에서 하락했을 때 10월 달에 하락했을 때 전저점을 크게 깼죠.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하락했단 말이에요. 뭐 훨씬 더 약한 종목이에요. 횡보를 했지만 하락을 했어요. 또 하락했는데 또 하락을 했어요. 지수보다 지금까지 약한 종목이에요. 이거는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락의 끝은 없어요. 하락을 하는 걸 어떻게 예측을 해요? 얼마나 돈이 빠져나갈지. 그건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대응만 할 뿐이에요. 대응만 할 뿐이죠. 만약에 저라면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실적이 잘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산다? 솔직히 저라면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살 바에는 다른 실적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사겠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지수보다 강해지는 모습을 봐야 돼요. 이 회사가. 그게 이유가 실적이든 뭐든 분명 지수보다 강한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이 회사가 여기 바닥을 기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 바닥권을 돌파를 하든가 이 지수가 뭐 하락을 했는데 얘는 하락을 안 하고 이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든가,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런 모양을 보이면 아, 이제 빠져나갈 돈이 더 없구나, 바닥을 찍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저점을 또 깨고 아직 한 달도 안 지난 상태인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음에 바닥을 했던가 하락을 했을 거면 이 하락을 깨고 또 빠지나 그걸 봐야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보다 강하냐, 이게 이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를 했냐, 차트적으로는 그 부분을 보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요. 만약에 지수가 지금처럼 또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주식은 바닥을 안 깼네? 이렇게 이 전저점을 안 깼네? 그럼 여기가 바닥이라고 이 바닥 부분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이 회사의 미래를 믿는다면, 이 회사가 실적이 괜찮아질 걸 믿는다면요. 그렇게 하는 시나리오가 한 가지 있고, 두 가지는 이제 지수는 안정화돼서 조금씩 오르는데 얘는 이제 전 고점이죠. 이 하단 부분을 좀 거래량 터지게 강하게 돌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횡보를 하다가 그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확실히 바닥을 다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만약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매도 부분은 언제 하냐 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은 좀 비어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보이시죠? 이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 거래가 없이 후후훅 빠졌잖아요. 후후훅. 그러면 적어도 이 끝부분 얼마야? 14만. 첫 번째 만약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첫 번째로 14만원 근방에서 매도를 하실 준비를 해야겠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 한 10% 되는데, 그 다음으로 보고 싶다면 16만원 근처, 그 이쪽이겠죠. 이렇게 비어있다는 건요, 하락할 때도 금방 하락을 했지만요, 올라갈 때도 금방 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수가 비어있는 벽은요. 이런 거 이제 비어있는 벽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여기서는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요, 누군가 본전 심리 때문에 오기만 하고 팔고 오기만 하고 팔면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심리적으로 하락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오를 땐 금방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손실을 보기 싫으신 분은 버티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주식이.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뭐 결국엔 뭐 몇 개월 뒤에 본전에 온다면 매도를 하되, 이제 잘 아셔야죠. 이게 실적과 주식은 관련이 깊다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매수할 타이밍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주식장은 항상 하락은 온다, 뭐 그런 식의 느낌을 좀 받아서 교훈 삼아서 다음번에 매매를 좀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종목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